안녕하십니까, 박종호입니다. 오늘은 좀 우리 삶과 또는 우리 생명과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사실 저는 사회과학을 하는 사람이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공부했던 학교들 중에는 카이스트라는 이제 좀 공학 또는 과학을 중심으로 진화 발전해온 학교가 한 곳 있습니다. 그곳에서 저를 가르쳐 주셨던 많은 스승님들, 저를 지도해 주셨던 많은 지도 교수님들께 뭐 지식적인 것도 많이 배우고 공부하는 사람의 자세에 대해서 많은 말씀 주셨는데요. 그때 그분들이 해주셨던 말씀이 요즘 우리 사회의 가장 뜨거운 이슈 중에 하나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방출, 이거와 관련돼서도 관련된 게 있어서 한번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사실 우리가 과학적인 사실을 논의하는 과정에서요, 뭔가 과학자들의 조사 결과가 발표되거나 아니면 그 정부 차원에서 그런 조사 연구가 진행된 내용이 발표가 됐었을 때 그 발표된 내용을 우리가 뭔가 내가 원래 생각했던 가치관과 다르다고 해서 그러면 그 다음 우리가 하는 반응이 뭔지 아시죠? 조작이다예요. 그런데 일단 조작이다라고 딱 규정을 해버리면 그 뒤로는 어떠한 논리적인 어떤 갑론을박도 전개가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걸 일단 인정을 하고 그 다음에 뭐가 어떻게 됐다, 아니면 연구에서 이런 부분은 누락됐다, 이렇게 해야지만 우리가 뭔가 진행이 될 수가 있는데 일단 조작이다라고 해버리면 그 다음 진행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믿고 싶지 않은 증거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그걸 조작이다라고 해버리면 그렇게 진행했었을 땐 사회가 발전되지 못한다는 걸 하나 예전에 말씀 주신 게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학적으로 우리가 뭔가 도전적이거나 혁신적인 그런 실험을 하려고 했었을 때 대표적으로 뭐 유전자 조작이라든가 아니면 뭐 신의 영역에 도전하는 그런 많은 그런 실험들을 감행하려고 했었을 때 그 과정에서 안전합니다, 괜찮습니다 라고 발표를 했었을 때 그걸 그냥 안전하지 않을 텐데 미리 짐작했던 분들 입장에서는 조작이네 해버리면 그 뒤로는 우리도 진행을 못한다. 그러니까 뭔가 미진하다고 지적을 해주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더 보완을 할 텐데 그런 말이 아니라 조작입니다 라고 하면 이제 그 다음은 아무것도 못한다는 걸 하나 말씀 주신 게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과학자들은 자신들이 말한 발언에 대해서 스스로 얼마나 확신에 찼을까? 그거에 대해서 제가 대학원 과정 시절에 저에게 이 사례를 가지고 설명 주셨던 지도 교수님이 한 분 계셨어요. 뭐냐면 맨하튼 프로젝트입니다. 맨하튼 프로젝트는 뭔지 아실 겁니다. 2차 세계대전에 미국이 원자탄을 개발하기 위해서 정말 그 당시까지 가장 많은 돈을 들여서 단일 프로젝트로 진행했던 과학 프로젝트고요. 참여하는 과학기술 관련한 인력만 13만 명이 참여했을 정도의 어마어마한 초대규모 프로젝트였습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영국, 캐나다, 뭐 이런 주변 국가들 모두 우리가 독일보다 먼저 원자탄을 개발하는 것이 이 전쟁에서 승기를 잡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나서 원자탄을 개발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그렇게 해서 뭐 원자탄을 투하해서 전쟁은 잘 끝냈고요. 미국은 전승국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맨하튼 프로젝트를 시행했었을 때 처음 실험한 곳은 뉴멕시코 지역에서 실험했다라는 거 아시는 분이 계실 텐데요. 그런데 전쟁이 끝나고도 미국은 이제 소련과의 본격적인 진영 대결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원자탄을 좀 더 규모감 있게 투하할 수 있고 원자탄을 좀 더 위력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실험을 계속해서 수행합니다. 그런데 그 실험을 주로 어디서 수행했냐 하면요, 미국 네바다주에 있는 사막에서 주로 실험을 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등장합니다. 미국 네바다주에서 이 원자탄 투하 실험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이제 스토리로 진행이 됐냐면요, 이 원자탄 투하가 일어나고 나면 버섯구름이 이렇게 확 끼는 핵 투하가 일어난 뒤에 일어나는 현상을 많은 미국의 민간인들과 더 중요한 인물들인 미국 내에 명망 있는 인사들과 그리고 미국의 아이비리그 대학에 있는 공과대학의 유관 분야의 교수들에게 참관을 시켜줬어요. 야, 우리가 이렇게 전승국이 되고 전 세계 전쟁을 끝내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원자탄을 지금도 개발 중인데 너 혹시 와서 원자탄 터지는 거 보고 싶으면 와서 봐 하고 관람을 시켜준 겁니다. 그러고 그 관람을 할 때
그 당시에서는 그 당시 최고의 과학기술자들이 참여했던 맨하튼 프로젝트죠. 그 당시 최고의 과학기술자들이 보기에는 핵 투하가 된 곳에서부터 통상적으로 한 16km 정도 떨어지면 멀쩡하다, 괜찮다라는 생각을 갖게 돼서 16km 정도 떨어진 곳에다가 의자를 배치를 쭉 해놓고 여기서 앉아서 선글라스 같은 걸 끼고 원자탄 투하 실험을 보면 괜찮을 거야 라고 하면서 그 원자탄 투하 실험을 관람할 수 있게 해줘요. 그렇게 됐는데,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시사점이 있죠. 그 당시 맨하튼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그 이후에 원자탄 투하 실험에 참여했던 그 과학자들은 당대 최고의 구루라고 불렸던 과학자들입니다. 그분들이 그 당시 기술적인 판단과 과학적인 지식만을 가지고서는 이 정도 떨어져서 관람하는 거는 인체에 무해하다라고 확신해 있었어요. 왜? 자기 친구이자 지인이자 때로는 가족도 데려왔었거든요. 자, 그리고 나서 실험을 보여줍니다. 그러다가 왜 특정 VVIP 계층에게만 우리나라가 전쟁에서 승리한 그 과학기술을 보여주는 거냐? 우리 민간인들도 좀 보여주게 해달라 라는 민원이 빗발치게 되자 보니 정부에서는 이 핵투하 실험을 직접 참관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입장료를 받고 팔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핵투하 실험을 어떻게 했냐면요, 비행기가 쭉 멀리서 와서 폭탄 하나 뚝 떨어뜨리고 하면 이 핵폭발이 일어나서 버섯구름이 일어나는 걸 보게 되는 정도였는데, 그게 쇼 비즈니스 차원에서는 그렇게 매력적이지가 않거든요. 언제 오는 거야? 그리고 비행기도 멀리서 와가지고 갑자기 이제 딱 떨어졌을 때 정확한 투하 지점이 아니라 약간 오차가 또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했느냐, 옆에 큰 대포를 바탕으로 거기서 핵투하 실험을 하는 그 핵폭탄을 쏴서 그래서 투하해서 핵폭발하는 실험을 쇼 비즈니스 형태로 진화를 시킨 거예요. 도대체 그렇다면 이 핵폭발 실험을 네바다주에서 몇 번이나 한 것이냐? 제가 통계를 찾아봤습니다. 통계를 찾아봤더니 공식적으로 확인된 건수만 7년 동안 97회 핵폭발 실험을 했고요. 그 중에 상당 부분 관람객들을 배석해서 실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꼴 정도 핵폭발 실험을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슬슬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죠. 뭐냐 하면 핵폭발 실험을 봤던 사람들 사이에 몸에 이상 징후가 생긴 겁니다. 암에 걸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조사했더니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네바다주에서 핵폭발 실험을 참관했던 경력이 있다는 걸 알게 됐고요. 그 다음 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네바다주에서는 바람이 서쪽에서 동쪽으로 붑니다. 그런데 이 방사능 낙진이라든가 이런 거 그럼 당연히 바람을 타고 동쪽으로 좀 많이 흘러가겠죠. 그래서 동쪽 지역에 방사능에 피폭된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그쪽 지역에 방사능 피폭된 사람만 15,000명 정도 되고요. 당시 군인들도 분명 오펜하이머를 비롯해서 당대 최고의 노벨상 수상자였던 아인슈타인도 맨하탄 프로젝트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했거든요. 바로 그런 당대 석학이 이 정도 떨어져서 그 군시설물에서 그냥 계시면 됩니다 라고 했던 그 수많은 네바다 사막 근처에 있는 군 기지에 근무하고 있었던 군인만 한 40만 명 정도가 방사능에 피폭돼서 일부는 암으로 사망하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자, 이쯤 되면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지 잘 아실 거예요. 첫째, 저는 그래도 우리나라 정부의 관료분들이나 우리나라 정부에 계신 분들이 본인들도 우리랑 같은 나라에서 같이 숨쉬고 같이 생활하고 같은 걸 먹고 있는데 뭔가 실험 결과 또는 참관 결과 그리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과 관련돼서 본인들이 뭔가 서류를 조작하거나 인위적으로 어떤 특정 결과값이 나오도록 서류를 만든다? 저는 그렇게까지 생각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저도 국가기관에서 십수년을 일했던 사람들로서 위험한 것이 있으면 아예 발표를 안 하거나 진행을 안 하는 경우는 있어도 이거를 다 나쁘다는 게 다 밝혀졌는데 그거를 좋은 것처럼 발표한다? 적어도 그 정도 수준의 정부는 아니라고 믿고 있어요. 그리고 또 그렇게 믿고 싶고요. 자, 그런데 그 다음이 더 걱정이라는 거죠.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 수준에서 이 정도는 괜찮습니다라는 게 1950년대 결국 어떻게 됐느냐?
58년도 이후부터 미국에서는 진짜 이러면 안 되겠는데? 그래서 58년도 이후부터는 이 방사능 낙진이나 방사능 핵폭발 실험을 참관했던 사람들 중에서 백혈병이나 암으로 사망한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58년도 이후부터는 지상에서 핵실험을 하지 않았고요. 결국 1963년도에 조약을 맺어서 강대국들 사이에선 지상에서는 더 이상 핵실험하면 안 된다. 그걸 63년도에 조약으로 체결합니다. 그러니 그 당시 최고의 과학의 구루들도 자신들의 과학기술의 지식이 조금 무지해서 이것도 위험하다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결국 내용을 바꾼 게 이렇게 한 10년 가까이 걸려서 63년도에 들어서야 모든 국가가 솔직히 합의하고 이제 지상에서는 핵실험 하지 맙시다.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후쿠시마 방출수에 대해서도 과연 우리가 얼마나 지식이 있을까요? 이 오염수가 방출돼서 이렇게 바다로 흘러가는 것들, 그리고 이렇게 바다로 대량으로 흘러가는 사례, 이거는 처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훨씬 더 보수적인 의사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방사능을 관리하는 그 기준은 철저히 어떤 은폐된 영역이라든가 관리시설 체제 안에서 그걸 했기 때문에 그 기준들을 우리가 수용했을 수 있는 것이지만, 이렇게 자연 중에, 자연이라는 건 물결이라든가 바람이라든가 이런 많은 것들은 아웃 오브 컨트롤이거든요, 사실상. 그런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결정하는 게 더 적합하다고 저는 배웠냐면, 조금 더 보수적이고 몇 번을 더 알아보고 몇 번을 더 확인해보고, 그리고 다른 견해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 견해까지도 우리가 다 어그리할 수 있도록 다 하나하나 다시 확인하게끔 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특정 정당을 비호하거나 또는 비판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냥 대한민국을 이거 시청하시는 많은 분들과 같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살기 위해서 그냥 앞으로 흘러갈 여러 가지 이런 분위기를 사회과학을 하는, 이것도 과학을 하는 사람의 또 한 사람의 입장에서 과학이라는 건 증거를 어떻게 모으고 어떻게 보완하고 또 어떻게 전달해야 되는지 한번 공유 한번 해봐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